자, 1번입니다. F하고 G가 있어요. 그럴 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 K가 0일 때 두 개를 더한 이 방정식은 실근이 하나밖에 없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은 K가 0일 때라고 하는 것은 이 1차항이 없다는 얘기고요. 두 개를 바로 더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해 주시면은 즉 F 더하기 GX의 식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 상수함끼리 더해지면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는 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방정식인 0이 그래프상에서는 어떤 의미야? 즉 방정식의 근은 그래프상에서는 그죠? 교점이죠, 교점. 그게 한 개밖에 없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냥 x축을 의미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은 몇 개냐? 그게 한 개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좋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4를 여기로 넘겨서 한번 볼게요. 그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쵸? 이 그래프가 너무 잘 보이니까. 그죠? 왜냐면 인수분해가 빡 하고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걔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이 좌변에 있는 그래프가 금방 스케치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0에서는 이제 제곱 짝수니까 이렇게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는 찌르고 통과하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금방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4는 y는 마이너스 4 뭐예요? 그쵸? x축 밑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보나마나 여기 이렇게 교점이 오직 한 개만 있는 거 금방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어렵지 않게 참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니은을 보자. 니은은요, 일단 뺄게요. 빼가지고 만든 는 0.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기억과 뭐 비슷한 패턴이겠죠. 일단은 요거의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x와 gx를 빼도록 하자. 이번에는 k를 살려야겠네요. 그러면 fx와 gx를 뺄 때 바로 이제 내림차순 정리하면서 갈게요. 그럼 x제곱 빼니까 뒤에서 마이너스 2x제곱 생기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 원래 있던 거에다가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2가 빠지니까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 값은 4뿐이다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4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것은 한 개인데 그게 4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k 값이. 자, 그러면은 보자. 지금 k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당합니까? 그렇죠? 이 왼쪽에 있는 식의 1창의 개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기억에서 봤듯 이 그래프와 요 는영 x축과의 그래프의 교점이 이제 실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기에는 부담스럽죠. 왜냐면은 요 k라고 하는 게 미정계수이기 때문에 k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할지 전혀 감도 안 와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왼쪽에는 미지수를 뺀 고정된 그래프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지수가 들어있는 뭔가 계속 변하는 그래프를 그려서 고정된 그래프를 딱 이렇게 박아두고 변하는 그래프를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전략이 일반적인 게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은 미정계수가 지금 k잖아요. 근데 k만 이렇게 넘겨서 마이너스 kx만 넘겨서 이렇게 x 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8 이 그래프를 그려도 물론 되죠. 하지만 이왕 하는 거 얘를 한 번에 다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kx 더하기 8을 하나의 직선으로 보고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한 번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또 똑같아요. 왜냐면은 왼쪽에 남아있는 게 너무 그래프가 예쁘게 파악이 되잖아. 맞나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x제곱으로 바로 묶여지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kx 빼기 8이 됩니다. 그죠? 8. 그렇게 되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개형이 너무 예쁘게 잡히죠.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2가 되고 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에서는 어떻게 돼요? 통과하고 0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 금방 우리가 배웠죠. 미분 배울 때 맨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그래프는 뭐예요? 그렇죠? K는 1차식의 개수, 1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기울기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y절편인 거죠. 그러면은 y축이 지금 여기 있을 거 아니야. 0에 이렇게 여기 있겠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뭐 이쯤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쯤 여기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절편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을 절편으로 하고 k를
미지수로 하는 그러한 직선 K를 이제 미지수 기울기죠. 기울기로 하는 직선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중에서 봐봐요. 실근의 개수가 두 개, 즉 뭐다? 교점이 두 개. 그럼 하나는 3차식, 하나는 직선. 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 교점이 두 개. 교점이 두 개인 상황은 어떻게만 연출이 돼요? 그렇죠? 하나는 접점, 하나는 교점. 이렇게 해야지 이제 서로 다른 점이 두 개,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케치, 그죠? 그러니까 스케치를 해봤을 때 내가 아무리 적당히 그려도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음을 금방 어렵지 않게 스케치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 정도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됐고 이렇게 이 정도의 느낌? 맞아, 이 정도의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좀 벗어났지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그렇게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것은 4뿐이다. 그러니까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개다, 유일하다라는 건데 한 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밝혀진 거 이거밖에 없지. 아무리 내가 양옆으로 스케치를 해도 교점의 수가 다 두 개인 것은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4뿐이다. 요 뿐이다라고 하는 유일성에 관련된 멘트는 오케이. 성립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게 정말로 4냐라는 건데요. 4의 역할이 지금 K죠. 4는 K 값인데 K는 선생님이 식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K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요 형광색 요 녀석의 그쵸 K 바로 기울기가 4입니까? 즉 이 접할 때의 기울기가 4냐 확인해 보세요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미 접하는 상황 접선 다룰 때 많이 했던 거죠. 바로 그렇죠. 접점을 일단은 t로 일단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접점이 t였을 때 그러면은 y 값은 뭐예요? 그렇죠? y 값은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이 바로 접점의 좌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접선의 기울기죠. k 접선의 기울기는 첫 번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죠? 그렇죠. 요거 도함수 구해가지고 x 좌표 t를 대입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녀석의 도함수는 뭡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4x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t를 집어넣은 게 기울기야. 즉 기울기는 3t 제곱 마이너스 4t예요. 자, 그런데 나는 기울기를 또 다른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그렇죠. 많이 했던 거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다시 한번 여기 보이세요? 여기 좌표는 여기 뭐야? 이거 좌표가 뭔데? 0,8이잖아요. 0,-8과 그다음에 t, 세제곱 빼기 2t제곱 이렇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 아주 단순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는 기울기의 측정 방법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해도 여전히 이 기울기 3t제곱 빼기 4t랑 일치하겠죠. 맞나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x 증가량이 얼마예요? 즉 기울기의 두 번째 측정 방법은 x 증가량 t분의 y 증가량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거 그러니까 t에서 0을 뺀 게 분모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요걸 뺀 게 이제 분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8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 기울기의 서로 다른 측정 방법이 서로 같다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거든요. 이게 같다라고 두고 t값을 구하는 거는 단순 연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맡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같다라고 두고 식을 세워서 정리해 가지고 쭉쭉쭉 해 주시면은 t가 2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 K는 아까 기울기라고 했기 때문에 2니까 4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 2는 접점의 x좌표이고 기울기는 얘를 다시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지. 뭐 아래 거에다 집어넣어도 되죠. 아무튼 집어넣으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4가 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이 살짝 생각하기 좀 까다로웠던 약간의 함정 아닌 함정이 있었던 디귿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 절대값 fx는 g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k가 있다. 그러니까 존재성에 관한 이야기죠. k를 구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냐 안 하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값 fx는 gx를 좀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냥 이 알맹이 자체가 서로 같거나
아니면은 fx가 마이너스 그쵸? 이렇게 됐을 때 같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절대값을 처리해서 뭐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무슨 말이었죠? 여기가 진짜 같거나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어서 같거나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차피 절대값 좌변과 우변이 같은데 좌변 자체가 지금 절대값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양수와 양수로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x에다가 집어넣은 그 결과값 자체가 gx조차도 0 이상의 양수가 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 이 방정식이 지금 두 개, 서로 다른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방정식에 해당하는 근의 범위 자체가 일단 좀 제한이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이 값을 0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것, 즉 뭐예요? g죠. g를 이제 기준으로 볼게요. g 이상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렇죠? 왜냐면은 fx는 지금 뭐야? k가 있으니까 어떻게 손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x가 뭐예요? 그렇죠? 2x제곱 마이너스 2가 0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x 중에서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근을 다 카운트했을 때 서로 다른 게 토탈 5개가 된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2로 나눠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그림 대충 그리면은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1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 포함해서 왼쪽, 1 포함해서 오른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이거 왜 이래 이거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좀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이제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죠. 1보다는 x가 크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의 근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서로 방정식을 같다라고 풀었을 때 이 범위가 아닌 x는 카운트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한 가지 좀 챙겨 가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방정식과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면 뭐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그죠? 그래프와 그래프와의 교점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쓸데없는 건 지워볼까 오른쪽에 좀 지울 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울 건 지우고 아이고 어디 갔어? 이거는 좀 지울 거는 이렇게 지워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선생님 요 그림을 좀 이렇게 살려놓은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억, 니은 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정보가 있다면 디귿을 판단할 때 이제 좀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이 바로 그거죠. 왜냐면은 보세요. fx와 gx가 같다는 방정식은 어떻게 또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죠? fx 빼기 gx는 0 이라고 하는 방정식으로 만들어 두고 즉 fx 빼기 gx는 x축과의 만남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잖아.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fx 빼기 gx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니은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해결을 했었잖아요. fx 빼기 gx는 0. 뭔가 좀 겹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기억과 니은을 판단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헛한 게 아니지. 디귿을 뭔가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기 위한 예열을 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밑에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fx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은 fx 더하기 gx라고 볼게요. fx 더하기 gx는 0.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fx 빼기 gx는 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식 두 개를 더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그렸지. 이 그래프와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kx 플러스 8, kx 마이너스 8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상황이 지금 이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요 상황만 조금 따로 위쪽에다가 다시 한번 예쁘게 스케치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0에서 이렇게 되고 2에서 이렇게 되면서 0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 여기도 쭉 그려보자. 마이너스 8을 통과하는 직선이 있는데 어디서? 그렇죠? 아까 여기가 t가 지금 아까 뭐였죠? 마이너스 2였죠. t가 그냥 2였죠. 2가 딱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2에서 정확하게 접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느낌이었지.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마8이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이런 느낌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렇죠? f x 빼기
gx는 0의 상황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이제 안녕해 주시고요. 그때의 기울기가 뭐였죠? 요거 요 녀석의 기울기가 4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기울기는 방금 아까 얘기했지만 k 값이었죠. k 값이 기울기가 4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거 fx 더하기 gx는 0.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판단할 때 오직 하나의 실근하면서 뭔가 생각했었지만 그래프는 지금 다시 한번 좀 스케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것은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번 여기다 한번 여기 왜 이래가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6은 6 더하기죠. 더하기 그다음에 2x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비슷하게 갈게요. 그럼 x 세제곱과 요 플러스 2x 제곱만 남겨두고요. 이렇게 남겨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kx 더하기 어떻게 되죠? 빼기 4가 되죠. 더하기 4 빼기 4 됐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지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그래프가 간단하게 그려질 것 같아. 오른쪽에다 좀 그릴게요. 여기다 좀 그려보자. 쭉쭉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이 녀석의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x 제곱으로 인수분해 주시면은 x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여기 이렇게 좀만 더 그려서 여기 마이너스 2가 이쯤에 있고 0이 이쯤에 있어가지고요. 여기서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죠? 0에서는 접하고요. 0에서는 접하면서 이렇게 통과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 뭐 이쯤 있겠죠? 마이너스 4를 절편으로 하는 K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사실은 K는 아직 뭔지 지금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당한 어떤 이렇게 여기다 그냥 대충 그려놓자. 여기 대충 그려놓자. 뭐 이 정도는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적당한 K. 이 기울기가 지금 K입니다. 요 기울기가 K예요. K 값입니다. 기울기 K가 존재해서 기울기 K가 모을 때 뭔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텐데 아무튼 파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쪽 상황 여기다 써보자. 이것도 fx 더하기 gx는 0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상황의 실근은 이 그래프와 요 직선과의 교점이야. 물론 선생님이 지금 니은을 판단할 때 2에서 딱 접하는 상황의 기울기가 4라고 얘기했지만 K값에 따라서는 뭐 4보다 좀 원만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4보다 좀 가파르면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죠. 마찬가지죠. 여기랑 지금 이 기울기도 K가 되고 그죠? 요 기울기도 똑같은 K입니다.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K가 기울기야.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이 보라색과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은 비록 이 절편은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4로 다르지만 기울기는 같은 값입니다. K가 만약에 1이면은 둘 다 1의 기울기를 갖겠고 기울기가 만약에 2면은 둘 다 2의 기울기를 갖겠고 만약에 이 기울기가 만약에 4예요. 그러면 딱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 교점 하나, 여기서 교점 하나 이렇게 서로 다른 교점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만약에 4가 된 상황이 뭐 적당히 이쯤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도 교점이 몇 개 있겠고 이런 거를 토탈 다 합해가지고요. 자 보세요. 이게 함정입니다. 서로 다른 게 토탈 5개가 되는 그러한 K, 즉 이 기울기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이렇게 미리 선 작업을 좀 해볼 텐데 보세요. 우리가 요 그래프와 그다음에 요거 기울기가 K짜리 요거의 교점은 보세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쯤에서 한 개, 그러니까 여기 쭉 내려왔을 때 생각했을 때 그죠? 그러면은 방금 선생님이 지금 요 니은을 풀면서 그렸던 상황이 딱 여기 기울기가 4일 때가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이제 이쪽 쭉 내려가면 여기 근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좀 2개가 이제 기준인데 여기가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근이 어떻게 돼요? 이쯤에서 하나밖에 안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가파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저 밑에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저기 위에서 하나 이렇게 3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K 값에 따라서 그 교점의 개수가 1개냐 2개냐 3개냐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렇게 접할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카운트하는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경계라면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생님이 아직 K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렸지만 여기도 분명히 이쯤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완만해지거나 조금 더 가팔해질 때마다 교점의 개수가 뭐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이 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상황도요. 접할 때의 기울기를 좀 미리 좀 파악을 해놓고 고민하는 게 우리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적당히 뭐 좀 많이 그림 이상하네요. 이렇게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하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야 여기가 마이너스 4일 때 딱 그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그러한 어떤 직선이 있는데 딱 접하는 상황에서의 기울기를 미리 구해 놓고요. 그죠? 그게 이제 K가 되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완만하냐 조금 더 가파르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뭐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냐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더 눈에 잘 보이니까 미리 좀 그 기준을 좀 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의 접점을 t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죠, 요거죠. 요게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녀석의 t니까 왼쪽,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정확하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여기가 t, 어떻게 됩니까?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이 돼요. 맞죠? 그렇게 되면은 요 녀석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 녀석의 기울기의 측정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 가지고 t를 집어넣는 것. 그럼 요거 미분해 주시면 얼마예요? 3x제곱 더하기 4x가 됩니다. 맞나요? 맞나? 맞지, 그죠? 그러면은 t를 집어넣으니까 3t 제곱 더하기 4t가 첫 번째 기울기의 측정 방법이고요. 두 번째 측정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해주는 것도 합리적이다. 그러면 요거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0,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면은 x 증가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t분의 y 증가량은 t 세제곱 더하기 2t 제곱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같다라고 두고요. t를 찾아보세요. t를 찾아보시면요. 선생님이 미리 좀 해본 결과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3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1,3을 접점으로 하니까 그때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물론 1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7이 됩니다. 즉, 이때의 기울기는 7이 됨을 우리가 미리 좀 파악을 해 놓을게요. 약간 교점의 개수를 구할 때 기준이 되는 기울기 값, 즉 K 값이거든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문제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볼게요. 지금 서로 다른 개수가 토탈 5개가 되는 건데, 이 얘기 안 했다. 아까 이 모든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교점을 카운트할 때 여기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만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얘를 벗어난 범위에서 교점이 생기면은 카운트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여기가 양수. 그러니까 서로 같기는 한데 어차피 양수는 양수로서 같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범위를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기준도 좀 미리 좀 세워 놓을게요.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1 요거 왼쪽에 있는 그래프부터 좀 보자. 그러면은 1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가 지금 2니까 1은 저기 가운데에 있겠죠. 여기 1이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이 뭐 이쯤 이렇게 있고요. 자, 근데 아무튼 그렇다. 그러면은 그 1일 때 요점이 뭐예요? 도도도도도동 여기면은 아까 우리가 식이 뭐였지, 얘들아? 요 식이 뭐였지? 요 식이 아까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생님이 아까 내 기억에는 해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 얘들아. 여기 한번씩 찾아보세요.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거씩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여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요 K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완만하면 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고 치자. 그럼 교점이 어디 생겨요? 여기 생겨죠. 여기. 이렇게 쓰고 지울게 이렇게. 그럼 교점이 만약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교점이 지금 여기도 생기고 저기 위에서도 하나 생기긴 하지만 아무튼 교점이 여기도 생기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이 범위에서 지금 벗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카운트할 수 없는 그런 교점이라는 거야. 이런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지우고요. 즉 요거 여기 x가 1. 그러니까 우리가 교점을 카운트할 때에도 요 점 밖에, 요 점 밖에서만 교점을 카운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은 이쯤에 있겠지. 여기 마이너스 1이 이쯤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물론 그래프가 이렇게 쭉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점도 여기 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점 안에만 이렇게 요 점 안에 들어오는 교점 필요 없다는 얘기야.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는 요 교점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요 밖에 마이너스 1 밖에서만 교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노란 연두색으로 좀 체크를 해둘게요. 요 밖에서만 교점의 의미가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여기서는 1이 좀 눈에 보이네요. 여기 1,3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점이 어디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요 선 위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야. 즉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은 뭐 이쯤 어딘가 있겠죠? 이쯤 여기 가운데 있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이쯤에 있어가지고 이쪽 범위에서만 또 교점을 카운트 해주자. 즉,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는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오는 교점은 카운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울기 값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교점의 개수와 여기서 나오는 교점의 수가 몇 개인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쵸? 서로 다른 토탈 다 합쳐서 서로 다른 개수가 5개가 돼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은 확인해 보자. 우리가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기준 여기 접할 때와 여기 접할 때를 좀 미리 파악을 잘 해놨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대로 보세요. 만약에 이 기울기 k 값이요. 지금 딱 7일 때가 딱 여기 하나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만약에 기울기 7일 때보다 기울기가 좀 완만해서 즉 기울기 k 값이 7보다 좀 작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7보다 작아요.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교점이 여기 한 군데에서만 생기죠. 이쪽에서만.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쪽에서만. 그죠? 한 군데에서 생겨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1개예요.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7보다 작을 때 이쪽에서 어쨌든 교점의 수가 4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지, 얘들아. 3차 그래프와 직선이 어떻게 만나도 4개의 교점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맞나?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기준으로 봤거든요. 이 그래프라고 하는 기울기가 7보다 완만한 이러한 상황에서 1개일 때 답에 해당하는 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여기가 교점의 개수가 일단 4개는 확보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말이 안 되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탈락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보다 완만한 거, 기울기가 7보다 완만한 거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7일 때를 한번 딱 결정해 볼게요. 기울기가 7일 때에는 여기에서의 교점의 개수, 즉 근의 개수는 몇 개예요? 그렇죠? 1에서 하나, 저기 밑에서 또 하나 이렇게 2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2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요 범위, 정역 범위 있죠? 요 범위, 그리고 정역 범위에 다 들어오죠. 맞죠? 왜냐면 여기 1이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다 체크해 볼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잖아. 여기다 파란색, 빨간색으로 하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지만 여기 있는데 교점은 지금 분명히 마이너스 1보다 충분히 왼쪽에서 발생하는 거 눈에 확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K가 7일 때 여기서 2개의 교점이 일단은 확보가 된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 2개인데 그 2개가 어디예요? 1 하나, 그 다음에 저기 하나. 아무튼 그 2개. 그런데 그러면은 기울기가 7일 때 그러면은 이 기울기도 맞춰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지금 뭐니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딱 보이는 이게 지금 딱 4잖아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7은 그거보다 좀 더 가파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대충 그려볼게. 대충 뭐 어떤 색깔 해볼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해볼까? 그럼 마파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 정도 이렇게 가팔라 이렇게 그러면은 선생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저기 밑에서 하나 저기서 밑에서 하나가 되는 거 아시겠죠? 왜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서도 좀 이게 그 불안하면은 확실하게 좀 하자.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럼 보세요. 지금 딱 기준이 되는 그 기울기가 지금 4일 때잖아요. 그러면은
요 교점이 얼마니 얘들아? 요 교점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x 값이 어디지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차식과 어떤 직선이 만나도 근의 합은 다 같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3차식과 이 근은 딱 봐도 뭐예요? 그쵸? 0, 0, 2. 그러니까 0에서 중근 하나, 2에서 실근 하나. 그러니까 세 근의 합은 2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그 접점. 그러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이거. 이게 합해서 2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4 더하기 뭐가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렇죠? 세근의 합은 너네 일정하니까. 그거는 마이너스는 충분히 이 마이너스를 왼쪽에 있잖아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은 맞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콤마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기울기가 4일 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 정역 안에 들어와 있는 교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아까 7일 때 딱 교점이 한 개였었죠. 여기 7일 때가 교점이 두 개였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7 여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니까 여기서는 세 개가 발생해야 되잖아. 그런데 봐봐. 그러면 선생님 교점이 7이면은 요거보다 좀 더 가파르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가파르니까 뭐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선생님 교점이 여기서 하나 저쪽 위에서 하나 더 그다음 밑에서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개 있고 두 개 있으니까 합해서 다섯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K가 존재하잖아요. 그 K는 7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까 얘기했었죠.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조심해야 되는 거. 그쵸? 우리가 아까 요 마이너스 1과 1 그 안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7이 있어가지고 카운트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교점이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생겨버리니까 얘는 카운트할 수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7이 단순하게 그냥 이거보다 그냥 가파르면은 뭐 적당히 3개가 생기겠네라고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충분히 그 기울기가 7일 때가 어딜까를 조금 더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1일 때 아까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지. 봐봐. 여기가 얼마죠 얘들아? 여기가 0, 마팔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런데 봐봐요. 이 0, 마팔과 1, 마이너스 1을 이 두 점을 지나는 그 기울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거 이렇게 지났을 때. 그때의 기울기가 봐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해보세요. 여기. 이 점과 이 점. 그러면 이때의 기울기가 딱 7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구나. 우리는 마이너스 1과 1 그 사이에서 교점이 생기면 안 되는데 라는 어떤 불안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기울기가 그럼 7일 때가 어딜까를 이렇게 눈여겨보려고 했더니 여기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여기가 1일 때 여기 교점이 1이니까 1은 여기 정역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3개가 됐네요. 라고 하니까 2개 더하기 3개 합해가지고 5개라고 안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서로 다른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왼쪽 그래프에서는 교점이 뭐뭐뭐예요? 그쵸? 저기 밑에서 한 개. 여기도 분명히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아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거보다 더 밑에서 생성됐을 거 아니야 교점이. 그러다 보니까 교점 3개가 마이너스 2 하나,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하나, 그러니까 합당한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에서 하나 생긴 거예요. 1에서 이거 맞나요? 1에서 하나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 하나 생기고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 하나, 1 하나, 세모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는 건데요. 봐봐. 아까 딱 기울기가 7일 때가 뭐였어요? 여기서 하나 뭔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1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나, 여기서 1 하나 이렇게 되니까 1이 어떻게 되었어요? 겹쳤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아니라 겹치니까 적어도 4개라는 거야. 최대 4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겹쳐버리니까 카운트가. 어떤 말인지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문제가 어려웠었던 이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7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안 돼.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가 7일 때는 또 안 돼. 그러면은 기울기가 7보다 더 가파르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가팔라져요. 얘들아, 이렇게 가팔라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왠지 3개의 그 교점이 생길 것 같지.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이거 7보다 더 가파르게 되면은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교점이 생겨버리니까 걔는 카운트할 수 없다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를 내가 만약에 그림이 지금 엄청 복잡한데 여러분들 뭐 따로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7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저기 밑에서 교점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위에서 교점 하나 생깁니다. 하지만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교점이 여기 하나 생겨버리니까 3개가 아니야. 2개가 된다는 얘기야. 2개. 여기서 교점이 몇 개? 2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개. 7보다 K가 7보다 커지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개가 생겨요. 맞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아까 딱 여기 1, 마이너스 1을 딱 통과할 때가 기울기가 7이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가파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교점이 하나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7보다 가팔라지면은 저기 밑에서 1개, 그리고 저기 위에서 1개,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1개이지만 걔는 카운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도 교점이 2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해가지고 교점이 4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캔을 다 해봤지. 기울기가 7보다 작을 때 안 돼. 7일 때 될 것 같았지만 겹치는 게 하나 있어서 안 돼. 그리고 7보다 크면 안 돼. 그러니까 K가 존재한다가 아니게 되는, 거짓이 되는 이런 문제였다는 거죠. 1번이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억리는 되게 노멀했거든요. 근데 디귿을 판단할 때 그 K값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상황과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동시에, K값은 동시에 똑같은 기울기인데 그 K값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접선의 교점의 개수, 오른쪽에 있는 교점의 개수를 카운트하다 보니까 해당하는 상황이 합쳐가지고 서로 다른 게 5개가 되는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려웠었죠.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 문제에서의 그 포인트가 어디였는지 잘 기억해 보시고요. 복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